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에피소드네요. 시작할 때는 멀게만 느껴졌는데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 드라마를 다시 떠올리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오늘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결혼식으로 향해 가는 두 사람의 마지막 여정이요. 근데 그 길이 완전히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시련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마지막 에피소드를 볼 때 화면을 보면서 계속 웃다가 울다가 반복했어요. 행복한 장면인데 눈물이 나고 슬픈 장면인데 미소가 지어지고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이제 함께 그 마지막 여정을 떠나볼까요? 일부 결혼 준비의 설렘. 약혼 반지를 낀 유진의 모습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반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는 거죠. 동료들이 물어보면 부끄러워하면서도 행복해하는 모습. 결혼 준비를 하는 두 사람의 장면들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웨딩드레스 가게에 가는 장면, 예식장을 알아보는 장면. 평범한 일상 같지만 두 사람에게는 꿈만 같았을 거예요. 이 순간이 정말 올 줄 몰랐으니까요. 저는 특히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는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유진이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상혁이 말을 잇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있다는 눈빛. 체린에게서 축하 메시지가 오는 장면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프랑스에서 보낸 사진과 함께요.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선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준비하는 장면들도 좋았어요. 여자 친구들이 모여서 신부 샤워를 해주고 남자 친구들이 모여서 총각 파티를 하고 그런 평범한 행복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느꼈어요. 상혁이 친어머니와 양어머니를 모두 초대하기로 결정한 것도 의미 깊었어요. 두 분 모두 자기 어머니니까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2부 마지막 시련의 시작. 그런데 행복한 준비가 한창일 때 문제가 생겼어요. 상혁이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바쁘니까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을 때 저는 화면을 보면서 정말 불안했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거든요. 뭔가 안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검사 결과를 듣는 장면에서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옛날 사고의 후유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뇌에 문제가 있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위험한 수술이라고. 상혁의 표정이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드디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왜 자기에게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유진에게 또 아픔을 줘야 하는지, 유진에게 말해야 할까 고민하는 장면이 가슴 아팠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놀랄까? 혹시 결혼을 미루자고 할까? 그런 생각들로 혼자 괴로워하는 모습.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정말 이제는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왜 또 이런 시련을 주는 건지. 근데 동시에 생각했어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라고. 행복만 계속되지 않는다고. 3부 숨겨진 비밀.
상혁은 유진에게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결혼식까지는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수술은 결혼식 후에 받기로 하고요. 하지만 비밀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두통이 올 때마다 참아야 했어요. 유진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혼자 아파하는 모습이요. 유진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상혁의 표정이 가끔 일그러지고 말이 끊기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밤에 잠을 설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 유진이 상혁의 가방에서 우연히 약을 발견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병원 처방전과 함께요. 그걸 보는 유진의 표정, 저는 그게 아직도 눈에 선해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불안해하는 얼굴. 유진은 상혁을 추궁하지 않았어요. 대신 혼자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어요. 상혁의 상태를 물어보고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보려고요. 진실을 들었을 때 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수술 성공률이 높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유진이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그 장면에서 같이 울었어요. 드디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일이라니. 병원에서 나와서 혼자 걷는 유진의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10년 전 그때처럼 또 혼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더 무서웠겠죠. 영원히 잃을 수도 있으니까. 사부 진실을 마주하는 밤.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함께 강가를 걷고 있었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죠.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알고 있다고 병원 이야기를요. 상혁이 놀라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유진은 울면서 물었어요. 왜 혼자 아파하려고 했냐고, 함께하기로 한 거 아니냐고. 두 사람이 눈 내리는 강가에서 마주보고 서 있는 장면, 저는 그게 정말 아름다우면서도 슬펐어요.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상처받지 않게 하려는 마음들이 오히려 서로를 아프게 하는 거죠. 상혁이 유진에게 말했어요. 수술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결혼은 미루는 게 좋겠다고. 하지만 유진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럴수록 더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유진의 논리가 인상적이었어요.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시간을 부부로 보내고 싶다고. 하루라도 더 부부로 살고 싶다고. 그 말에 상혁도 울었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어요. 사랑은 미래가 확실할 때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소중한 순간들이 있는 거죠. 두 사람이 눈 내리는 밤에 서로를 꼭 안고 있는 모습. 그 장면이 제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어요. 세상이 다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5부. 서두르는 결혼식. 결혼식 날짜를 앞당기기로 했어요. 수술 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요.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두 놀랐지만 두 사람의 결심을 존중해 줬어요. 준비가 바빠졌어요. 원래 봄에 하려던 결혼식을 겨울에 하게 되면서 모든 걸 다시 준비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모두가 도와줬어요.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 체린도 프랑스에서 급하게 돌아왔어요. 친구의 결혼식에 빠질 수 없다면서요. 공항에서 유진을 만났을 때 두 사람이 포옹하는 장면, 정말 눈물 났어요. 오랜 우정이 느껴졌거든요. 체린이 유진에게 물었어요. 무섭지 않냐고. 수술이 실패할 수도 있는데. 유진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무섭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함께 있을 수 있는 매 순간이 선물이라고. 저는 유진의 그 성숙함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18살 때 그 수줍었던 소녀가
이렇게 강한 여성이 된 거예요. 아픔이 사람을 성장시키는구나 싶었어요. 결혼식 전날 상혁이 혼자 남이섬을 찾아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모든 게 시작된 그곳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만약 수술이 실패한다면 다시 못 올 수도 있으니까요. 메타세쿼이아 길을 혼자 걷는 상혁의 모습이 외로워 보였어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유진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다는 마음과 미안하다는 마음이 교차했을 거예요. 6부 결혼식 날 아침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완벽한 겨울 결혼식 날씨였죠. 유진은 친구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 상혁은 친구들과 함께 있었어요. 유진이 웨딩드레스를 입는 장면 정말 아름다웠어요.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미소 짓는 모습.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채린이 유진의 베일을 정리해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해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아마 둘 다였겠죠. 친구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도 자기 마음의 작은 아픔도 느끼면서 상혁은 턱시도를 입고 거울을 보면서 넥타이를 맺고 있었어요. 손이 조금 떨리는 게 보였어요. 긴장해서일까요? 아니면 두통 때문일까요? 친구가 농담을 해서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했어요. 두 어머니가 각각 자기 자식을 준비시키는 장면도 감동적이었어요. 상혁의 친어머니가 아들의 턱시도를 다듬어주면서 눈물을 참는 모습. 유진의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모습. 예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유진은 창밖에 눈을 바라봤어요. 10년 전 그때도 눈이 내렸었죠. 모든 게 시작된 그 날처럼 원을 그리고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7부 아름다운 결혼식. 예식장 문이 열리고 유진이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하는 장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울었어요. 하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상혁이 유진을 보는 눈빛, 그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유진이 천천히 걸어오는 동안 두 사람의 과거 장면들이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고등학교 복도에서의 첫 만남, 남이섬에서의 데이트, 사고, 재회,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순간들이 이 한순간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유진이 상혁 옆에 섰을 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의 모든 게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 남은 것 같은 느낌. 주례의 말씀이 시작됐어요.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한다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평범한 말들이었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거예요. 서약을 할 때 상혁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소중한지 두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유진도 서약을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도 감정으로 떨렸어요. 하지만 단호했어요.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 어떤 일이 있어도 곁을 지키겠다는 약속.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꼭 잡혔어요. 그 손들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10년을 기다린 이 순간, 드디어 이루어진 이 순간. 키스를 할 때 하객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이 두 사람이 진짜로 함께하게 된 거예요. 8부 피로연의 따뜻함. 피로 연장의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친구들이 준비한 영상이 나왔는데 두 사람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들부터 최근 사진들까지 그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더라고요. 채린이 축사를 했어요. 친구로서의 축복이었죠. 그녀가 말하는 동안 목이 메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끝까지 웃으면서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어요. 정말 멋진 모습이었어요. 상혁의 친구들도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해 줬어요. 고등학교 때 상혁이 얼마나 유진을 좋아했는지 사고 전까지 매일 유진 이야기만 했다는 것.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유진이 웃으면서 울었어요. 두 어머니가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는 장면도 의미 깊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공통점으로 연결되는 거죠. 과거의 아픔을 넘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유진의 아버지가 상혁에게 당부하는 장면도 감동적이었어요. 딸을 부탁한다는 말. 상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서 약속하는 모습. 그 진지함이 전해졌어요. 케이크를 자르고 첫 댄스를 추는 두 사람. 음악에 맞춰 천천히 춤을 추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구부. 수술 전날 밤. 신혼여행은 짧게 다녀왔어요. 수술 날짜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제주도에서 며칠을 보내고 돌아왔죠. 수술 전날 밤 병실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내일이면 수술인데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상혁이 유진에게 말했어요. 만약 자기가 다시 기억을 잃는다 해도 또 찾아달라고. 몇 번이고 기다려달라고. 유진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당연하다고 100번이라도 찾겠다고.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있는 장면, 그 손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느껴졌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요. 유진이 상혁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도 있었어요. 조용한 목소리로 자장가처럼. 상혁이 유진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유진 혼자 창밖을 바라보는 장면. 눈이 또 내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발 무사하게 해달라고,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같이 기도했어요. 제발 이 두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10부. 수술실 앞에서. 드디어 수술날 아침이 왔어요. 상혁이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유진이 손을 잡고 있었죠. 말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를 바라보면서.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상혁이 유진에게 마지막 말을 했어요. 사랑한다고. 유진도 대답했어요. 자기도 사랑한다고. 그리고 꼭 돌아오라고. 수술실 문이 닫히고 유진은 그 앞에서 주저앉았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이 함께 기다렸어요. 채린이 유진을 안아주고 위로해줬어요. 몇 시간이 흘렀어요.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게 그렇게 느릴 수가 없었어요. 유진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수술실 문을 바라봤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시간이 정말 천천히 가는 것 같았어요. 유진의 불안한 마음이 제게도 전해졌거든요. 제발 성공하길, 제발 무사하길.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을 때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의사의 표정을 보려고.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의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수술이 성공했다고. 그 말에 유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저도 그 장면에서 같이 울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요. 11부. 눈 뜨는 순간 상혁이 마취에서 깨어나는 장면,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 중 하나였어요. 기억을 유지하고 있을까? 아니면 또 잃어버렸을까? 천천히 눈을 뜨는 상혁. 유진이 그를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기가 누군지 아냐고. 상혁이 잠시 멍하니 유진을 바라봤어요. 그 짧은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상혁이 웃었어요. 물론 안다고, 자기 아내라고. 그 말에 유진이 상혁을 껴안으면서 울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정말 감사하다면서.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안도했어요. 드디어 이 두 사람이 진짜로 함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이상 헤어질 일도, 기억을 잃을 일도 없이. 가족들과 친구들이 병실로 들어와서 축하해 줬어요. 모두가 울면서 웃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에필로그 1년 후. 드라마는 1년 후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완전히 회복한 상혁과 유진이 다시 남이섬을 찾아간 거예요. 이번에는 작은 아기를 안고서요. 메타세쿼이아 길을 걷는 세 사람의 모습. 행복해 보였어요. 상혁이 아기를 안고 유진이 옆에서 웃으면서 걷고 있었어요. 그들이 만들었던 눈사람 자리에서 다시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작은 눈사람 하나를 더 만들어서 3개를 나란히 세웠어요. 가족이 된 거죠. 상혁이 아기에게 이곳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감동적이었어요. 아빠와 엄마가 처음 사랑을 시작한 곳이라고,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아기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유진이 상혁을 바라보는 눈빛,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함께 아픔을 이겨낸 후에 그 단단한 사랑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을 비추면서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졌어요. 눈이 소복이 내리는 남이섬,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 세 사람의 작은 실루엣. 그리고 드라마는 끝났어요. 엔딩. 4번째, 그리고 마지막 에피소드를 마치며 제 마음이 정말 벅차오릅니다. 긴 여정이었어요. 첫눈이 내리던 고등학교 시절부터 기억상실과 재회, 그리고 결혼과 수술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는 이 드라마를 다시 떠올리면서 사랑에 대해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사랑이 뭘까요? 설렘일까요? 기다림일까요? 아니면 함께 아픔을 이겨내는 것일까요? 아마 다 맞는 것 같아요. 유진과 상혁의 사랑은 쉽지 않았어요. 순탄한 길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서로를 믿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했으니까요. 체린을 통해서는 또 다른 사랑을 배웠어요. 사랑한다고 꼭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랑했던 시간들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놓아줄 줄 아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 이 드라마가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단순히 로맨틱해서가 아니라 진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프지만 포기하지 않는, 힘들지만 함께하는 그런 진실한 사랑을요. 저에게 이 드라마는 참 특별해요. 처음 봤을 때의 그 감동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다시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그 감동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서 혹시 옛 추억이 떠오르셨나요? 첫사랑이 생각나셨을까요? 아니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셨나요?
사랑은 참 신기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색바래지 않는 감정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지 않으면 모르니까요. 상혁과 유진처럼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혹시 잃어버린 사랑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 사랑했던 시간들은 여전히 의미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을 성장시켰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을 테니까요. 겨울연가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추운 겨울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이네요. 4번의 에피소드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이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밖을 보세요. 혹시 눈이 내리고 있나요? 아니면 별이 반짝이고 있나요? 그 아름다운 겨울 풍경 속에 여러분의 소중한 사랑들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겨울연가처럼 여러분의 사랑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따뜻하게 행복하게 지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마이너스. 첫눈이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전화해 보세요. 그리고 말해 보세요. 보고 싶다고.